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녀석은 내가 지금 제목 붙여놓은 것처럼 해의 조건이 주어진 연립부등식,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수업 때 내가 계속 강조하고 또 설명 정말 많이 들었을 거야. 각 모든 반들 다. 거기서 이제 내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등호 조건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녀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일단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냐면 해의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내가 붙인 이름은 이건데,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고 어떤 유형들로 마플 시너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주어지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의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다거나, 혹은 해가 존재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해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해에 대한 조건을 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바로 등호조건 문제에 속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볼 거냐면, 나는 요번에는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번호까지 얘기를 해줄 텐데, 수업 때 풀었던 문제들이고 내가 설명을 했던 문제들이니까 뭐 그냥 이 영상만 봐도 좋고, 또는 마플 시너지 꺼내서 수업 중에 이제 너네가 필기했던 부분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지금 이 해의 조건이 주어진,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뭐 A의 범위 구하기 문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녀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처음부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얘를 한 번 질문을 해봤던 친구들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설명을 들어도 계속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이 유형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태까지 너네가 풀었을 때 맞았든 틀렸든을 떠나서 그 녀석은 다 버리고 그냥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마플 시너지에 있는 90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과 x제곱에 마이너스 5 플러스 a의 x 플러스 5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정수해의 개수라고 할까? 정수 x의 개수지.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문제를 이렇게 쓰고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때 일단 첫 번째, 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얘기해주는 거, 일단 연립부등식의 해 구하기 문제든 해를 해를 제공을 할 테니 A를 구해봐라는 문제든 지금처럼 정수의 개수가 주어지든 어쨌든 연립부등식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두 개의 부등식을 다 각각 풀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풀어보자. 푼다란 얘기는 인수분해를 해서 x의 범위, 즉 해를 구해보자란 얘기고, 두 번째 부등식도 역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x제곱의 마이너스 5 플러스 a의 x 플러스 5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역시 된다,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구해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5보다 작다면. 근데 a가 큰지 5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a가 5보다 크다면. 근데 이런 식으로 굳이 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서 a의 범위에 따라 막 해를 다르게 표현을 할 필요 없이, 수업 중에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지 항상, x는 5와 a의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부등식을 그리다 보면, 부등식이네, 수직선을 그리다 보면 A의 위치가 나올 거니까 그냥 저 정도로만 해석해도 좋아.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수직선을 표현을 할 때 그냥 막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만족을 하면서 풀어줘야 되거든. 일단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해놓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할 때 5와 a의 사이라고 했는데 5는 명확하게 3보다는 분명히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뻗어나갈지 오른쪽으로 뻗어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해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해를 가지도록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서 말 그대로 정수해를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일단 역시 오늘 영상,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에 진짜 목적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서 3을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 자, 지금 3은 첫 번째 부등식에 등호가 붙어 있어. 지금 내가 점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할까? 여기 있는 부분이 동그라미냐 아니면 색칠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색칠되어 있다는 말은 이 파란색 부등식의 해에 3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겹치는 범위를 찾아줄 때 3은 무조건 정수해로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세워줘야 돼. 이게 일단 오늘 영상의 목적은 아니지만 많이들 실수하는 거라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고, 지금 내가 동그라미 펼친 0, 1, 2, 3 요게 이제 정수해가 총 4개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뻗어나가서 A는 어디까지 해서 여기서 뚝 끊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뭘 고민을 해줘야 돼? 말 그대로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A의 범위는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일단 조심할 거, 학생들의 생각이 그냥 딱 지금 내가 A를 표현을 해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1과 0의 사이에 있다, 반드시 저기 지금 내가 찍어놓은 저 A의 위치에 존재해버린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저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A의 범위, 즉 A의 위치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A는 -1과 0 사이에 있는데 좀 -1에 가까이 있는지, 뭐 좀 더 중앙으로 가까이 가서 A가 여기 존재하는지, 혹은 0쪽으로 다가가서 뭐 0에 가깝게 붙어 있는지 A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말 그대로 A의 위치를 결정하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때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등호를 붙일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해본 사람들, 나한테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짧게 생각을 하고 끝나는 거야.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이들 실수한다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여기 그 생각이 짧아지는지를 그 너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질문, 내가 수업 중에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여기 등호 붙어 안 붙어 이렇게 물어볼 때 -1의 등호가 붙니 안 붙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냥 안 붙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 0쪽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0쪽에서 등호가 안 붙어요. 그치? 0쪽에는 등호가 붙어 안 붙어요 라고 물어보면 0쪽엔 등호가 붙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방금 내가 말했던 것 중에 포인트가, 짧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냥 단순하게 이 생각을 했을 거야. 0의 등호가 붙니 안 붙니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등호가 그냥 붙어요, 당연한 듯이 등호가 붙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네가 아까 분명히 너가 분명히 정수해의 개수가 4개가 되라고 했으니까 0은 정수해로 포함을 해야 되고 얘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붙습니다 라고 짧게 생각을 해버리는 친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답은 맞아. 답은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게 생각이 짧아지면 안 되고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 자,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냐면, 일단 수직선 하나 더 그리고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3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빨간색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할 때 O쪽에서는 등호가 붙어 있었는데, 자, 이번 문제에서는 등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안 지워져? 요렇게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고 해보자. 즉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두 번째 부등식에 등호가 붙어 있었는데 없는 경우가 되겠지. 지운다. 자, 그 경우라면 이렇게 빨간색 부등식의 해가 나올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A의 위치를 결정을 할 거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정수회가 4개가 되려고 했으니까 3회 가지고 있고 2회도 가지고 있고 1도 가지고 있고 0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0을 포함을 하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하지 않기 위해서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과 0에 포함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다. 알았지? 지금 여기 위에 수직선을 보면 이 문제는 A의 등호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밑에 내가 수직선을 새롭게 그린 걸 보면 A 쪽에는 등호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이때 너희들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등호가 붙어 안 붙어 라고 물어보면 붙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밑에 있는 수직선에서는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라고 물어보면 역시 0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등호 붙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좀 지울게요. 0을 포함을 하긴 해. 0을 정수인 해가 정수인 해가 4개가 되려면 0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때 여기 A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했잖아.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0에 포함을 등호를 붙인다 그래서 정수회로 무조건 포함을 한다 이게 아니라, 빨간색 부등식의 해를 봤을 때 빨간색 부등식의 해를 잘 봐. 지금처럼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붉은색 부등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 해를 여기로 쭉 가지고 있으면서 겹치는 해를 표현을 해봤을 때, 겹치는 해를 표현을 해봤을 때 어때? 색깔 좀 바꿀게. 겹치는 해를 표현을 해봤을 때 여기가 겹치는 해로 존재하게 돼요. 그치?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근데 빨간색 부등식의 해가 어떻단 말이야? 잠깐만. 자, 빨간색 부등식의 해가 어떻단 말이야? 지금 이 경계값을 포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붙는 게 맞고 여기서는 등호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지금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A에다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A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 부등식의 해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A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다시 해줘봐. 그러면 내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A를 여기다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등호를 붙일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A를 0쪽까지 끌어당겨보자 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A를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어떻게 된다고? 0까지 끌어당겨보자 라고 생각을 해줘봐. 그러면 위의 부등식은 어때? 여기가 지금 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0도 포함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4개가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0을 등호로 가지니까 당연히 등호부터 보다는 생각이 길어졌지. 0을 정수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부등식의 해가 경계값을 포함을 함으로 등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고. 자, 밑에 거는 다시 한번 봐봐. 밑에 거는 A의 위치를 여기까지 당겼어. 근데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0은 포함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그럼 정수회는 몇 개? 3개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도 마찬가지? 반대편 마이너스 1쪽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정수회로 포함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여기는 붙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 더 길게, A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A의 위치를 결정하고 싶은데 A쪽 경계 쪽에 점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정수회에 파란색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빨간색도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정수인 해가 몇 개가 돼버려? 하나가 더 늘어나서 4개가 되어버린다.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5개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수가 하나 늘어난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고, 밑에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밑에 수직선도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끊어지거든. 자, 파란색은 경계값 마이너스를 가진다고 했고 빨간색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얘는 결국 빨간색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해를 가지지 않게 돼. 경계끼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는 정수해 몇 개야? 4개 그대로잖아. 얘 안 들어갔고 왜 오른쪽에 있는 4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0, 1, 2, 3.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4개 정수해가 4개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어요 라고 답을 쓰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었고 오늘 영상의 그냥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은 이 등호 조건이 결정하는 것은 자 한번 써줄게. 등호 조건이 결정하는 것은 그 정수해를 가진다 안 가진다에 의해서 등호가 붙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참 어렵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A의 위치를 등호까지 그 값을 가질 때까지 옮겼을 때 해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가 등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한마디 더, 저 한 줄을 내가 수업 때는 계속 말로만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은 이제 뭐 내가 말로만 하다 보니까 쓰질 않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알겠는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돌아서면 또 엉뚱하게 풀고 있어. 왜? 등호 붙어 안 붙어? 라고 물어보면 정수해 가지니까 네 등호 붙어요. 그냥 이러고만 있다고. 자 문제 하나만 더 가지고 와볼게. 아직까지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사람들은 다음 문제 하나 더 풀 테니까 그 녀석도 다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알았죠? 자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다른 걸로 가져가 보자. 905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905번으로 갈게요. 905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절대값 x-2가 k보다 작다.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의 마이너스 이거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는 문제인데 어쨌든 얘가 작거나 같다.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뭐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문제는 나와 있는데 그냥 양의 양도 빼자. 양이라고 할까? k는 양수. k의 범위는 이라고 해 놓을게요. 아까처럼 아까 902번처럼 한번 풀어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 두 부등식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등식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해를 먼저 찾아놓고 갈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빨간색 절대값 포함하는 부등식 절대값 x-2가 k보다 작다. 자 오늘 영상의 목적은 절대값을 해결하는 게 아니야. 절대값 쪽을 잘 모르겠으면은 다른 영상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 지금은 절대값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등호 조건 설명할게요. 어쨌든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은 이렇게 풀면 되고 전부 다 이제 2 더해주게 되면은 얘는 2 플러스 k고 얘는 2 마이너스 k야. 그때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크다. 그치? 2 플러스 k가. 네.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됐고 어쨌든 너희가 x의 범위를 찾았으면 이제 수직선을 표현을 하러 갈 거야. 그때 파란색 부등식을 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그 사이로 표현을 해놓고 자 이제는 빨간 색깔 부등식을 표현을 하러 갈 거야. 그때 명확하게 2 플러스 k와 2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 이 파란색 부분의 해 안에 정수해가 몇 개가 있어? 정수해가 마이너스 1도 가지고 있지. 이거 등호 붙었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3까지 5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 빨간 색깔 부등식 즉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까?
얘네들을 전부 다 덮어버리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5개의 정수회를 다 가지게 된다. 그치? 5개. 그러면 이제 우리는 2 플러스 K와 2 마이너스 K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를 찾았고, 그러면 이제 너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다? 너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다? 말 그대로 K의 위치, K의 범위.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K의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할 거라 그랬지? 자, 그래서 2 플러스 K라는 놈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3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건 맞아. 2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위치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얼마만큼 떨어질 건지 2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붙어도 되는지 그 2 마이너스 K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그때 여기서 너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등호를 붙일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여기선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양쪽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지. 지금 한번 각자 생각해봐. 한 5초 정도. 자, 등호는 어디에 붙냐면 둘 다 붙으면 안 돼요. 여기서 등호가 한쪽은 붙는다 한쪽은 안 붙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우리 앞에 902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결국 한쪽은 등호가 붙네 안 붙네 이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밑에서도 한쪽이 등호가 붙으면 다른 한쪽은 안 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풀던 답의 그 흔히 풀던 문제들의 흔한 답의 형태 때문에 한쪽은 붙는다 한쪽은 안 붙는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902번과 905번은 완전 다른 문제고 문제마다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습관적으로 한쪽만 붙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는 붙는다 여기는 안 붙는다라고 생각한 걸 거야. 그치? 자, 그럼 등호가 한쪽에 붙는지 안 붙는지는 항상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치? 그럼 내가 하는 해석을 잘 보도록 하고, 자, 만약에 등호가 붙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야. 정수의 개수가 5개라고 했기 때문에 3이라는 정수에는 가져야 되니까 등호가 붙어요. 이쪽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등호 여부를 결정하는 거. 자, 근데 방금 내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볼까 얘들아? 정수회를 가진다 안 가진다에 의해서 등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치? 근데 방금 문제에서 분명히 3을 정수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 이게 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야. 3을 가질까 말까에 의해서 등호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잠깐 갈게.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A의 위치를, 또는 K겠지, 방금 문제에서는 905번에서는 A 또는 K의 위치를 옮겼을 때 해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서 그래서 등호를 결정하라 그랬어.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뭐라고? 2 플러스 K를 어디다 둘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2 플러스 K를 우리는 뭐 할 거예요? 2 플러스 K를 왼쪽으로 당길 건데 등호가 붙는다? 3까지 가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거를 따지러 오는 거라고. 알겠어 얘들아? 등호 여부는 그 2 플러스 K를 3까지 땡겼을 때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즉 지금 내가 땡겨봤다. 그치? 글씨는 여기 써져 있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어. 수직선상에. 자, 여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빨강과 파랑이 지금 딱 경계가, 지금 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빨간색이 살짝 오른쪽에 있어 보이지만 경계가 딱 이렇게 마주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요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때 정수해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해에 3을 가져요 안 가져요? 파란색은 3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빨간색은 3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연립이라는 얘기는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둘 다 3을 가집니다라고 한다면 3도 포함을 하지만 빨간색 부등식의 해에 3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이라는 정수에는 제외되게 되는 거야. 그럼 몇 개만 남아? 4개만 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3까지 땡기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요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등호 조건 다시 한번 이제 예시를 들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돼. 정수해를 가진다 안 가진다를 가지고 가져야 되니까 등호 붙여, 안 가지니까 등호 안 붙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K 또는 A 미지수를 거기까지 땡겼을 때, 등호가 붙는 쪽 거기까지 땡겼을 때 주어진 해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서 만족하면 등호를 붙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등호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등호 조건 문제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고, 내가 뭐 1, 2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1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걸 질문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너희들이 못해서 안 하는, 뭐 이걸 자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못하고 있어. 그 왜 못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등호 붙어 안 붙어 라고 할 때 이 쉬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라고 답을 냈는데 분명히 맞았을 거란 말이야. 쉬운 문제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답이 맞다 보니까 확인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다 보니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답을 맞다 보니까 그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모른 채로 그냥 넘어온 거고, 그렇게 두 문제 세 문제를 풀어. 마플도 보면 처음에 세 문제는 잘못된 해석으로도 답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 문제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지. 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틀린 해석으로는 오답이 나오게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오답이 나오도록 해석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면 오답이 나오는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잘못된 해석, 지금 이런 해석을 버리자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잘 문제 풀어보고, 그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은 조금 뭐 길어졌다, 그치? 등호 조건 여부가 나도 이제 최근 이번 학기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만 질문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뭐 각 반들마다 뭐 한 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수업할 때마다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는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보려고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요거 듣고 다시 한번 좀 연습하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